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일 중요한 이슈가 나와서 오전 중에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철폐 관련 또 언급,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 이제 트럼프가 25% 관세 부과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2차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차전지 섹터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재작년부터 드려왔어요. 실제로 작년부터 언급해온 금양에 대한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수량 조절을 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자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커뮤니티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매수 매도 가이드는 유튜브 내에서는 특성상 직접적으로 드릴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을 오전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또 진행을 하고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차전지의 하방 압력은 아직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송을 꾸준히 보시거나 이제 커뮤니티 입장을 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 금연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용 이제 이때가 금양이 16% 상승 중일 때였죠. 네, 금양 아직 일부 보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물량 다시 잡을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코멘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개 넘게 되는 코멘트가 있고 또 이거는 예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단 1%의 리스크라도 배제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다. 혹여나 하는 그런 리스크들. 이 작년 10월 달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드림 팩토리 2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유상증자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외 자본 유입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 국내외 시장 상황이나 금융의 재무 상태가 투자 유치를 방해할 경우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 그 다음에 유상증자 차질 지연이나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비중 축소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계속 금양 과감하게 전량 정리하셔라. 뭐 작년 10월, 7월, 6월, 3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 법적인 제재가 없거든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이 그냥 올바른 정보고 이해관계 없이 정직하게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드리는 것 그리고 어떤 테마나 종목에 올인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예, 물론 이제 이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타이밍이나 종목을 추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실시간 의견 교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커뮤니티는 사실상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커뮤니티 입장하셔라, 커뮤니티 입장하셔라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고정 댓글이랑 정보의 보기 보시면 입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송에서 못 다룬 그 디테일한 부분이나 시장 변화에 따른 단기, 중기 전략들을 함께 또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커뮤니티에서 또 호흡을 맞추고 계신 분들은 이번 2차전지 하락장에서도 미리 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고 실제로도 큰 충격 없이 혹은 오히려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대응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방식으로 그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과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구나. 다시금 또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제도 또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게 어제 10시 25분에 공유를 한 건데
또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이 금양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금양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오히려 국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금양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열심히 뛰었었다. 다만 저희 커뮤니티와 아카데미에서 계속 강조해왔듯이 투자의 본질은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양을 포함한 2차 전지 전 종목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때가 되면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손절할 구간을 확실히 손절을 하고 나중에 기회 오면 다시 매수를 진행을 하자라는 전략을 꾸준히 권해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큰 손실을 피하거나 더 나아가서 다른 투자처로 자산을 증대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증이 되죠, 이건. 저라고 금양을 비판만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2차전지의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까마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태세 전환을 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투자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달라지면 또 언제든지 다시 매수를 검토할 생각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금양이 장기적으로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에서는 저점을 잡아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려고 그런 또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특정 종목에 대한 맹목적인 호재만 전달하는 편파적 방송이 아니라 변동성이 클 때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심층적인 소통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뛰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오늘도 지금 이제 뭐 이차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해주시고 커뮤니티 참여로 함께 해주시면 저도 더 큰 책임감으로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얘기를 쭉 드려보면은 뭐 바이든 관련해서 어리석은 행정명령 전부 폐기, 그리고 전기차 지원 끝, 전기차 의무화 철회, 캐나다 멕시코의 2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 생각,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보셨겠지만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또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관세부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북미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한국도 언제든지 관세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지금 여기도 이제 어필이 되어 있는데 AI, 뭐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이 업종들을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또 HLB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은 뭐 삼천당 제약 분석을 원한다고 또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좀 얘기를 드릴게요. 2차전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관세 폭탄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AI, 바이오 업종이 왜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커뮤니티 신청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급변했어요.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듯하게 이제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발언들을 내비추면서 다시 이제 좀 하락 전환했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이슈 뉴스에 의한 투심 급변하는 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또 기사들을 보니까 그 바이든 그 행정명령 전부 폐기, 특히 AI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규제 완화 이런 이슈도 있어서 해당 업종들은 좀 강세를 보였고 저희 지금 관심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도 또 좋은 흐름을 가져왔죠. 네, 한미반도체 4% 넘게 올랐고 그렇죠. 일단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면 금양이 5% 이상, 포스코 퓨처엠도 뭐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장마감 직전입니다. 앱코프로도 5% 이상 떨어지고 있고 어, 반면에 지금 바이오 그다음에 AI 반도체주는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HLB도 또 올라가고 있고 저희 상한가 친 종목 중에 전진건설 로봇도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은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좀 하방으로 좀 꺾였네요. 3천당 제약은 좀 떨어졌어요. 오늘 좀 말씀 분석 원하신다고 누가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냥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차전지주의 약세, 그 다음에 AI 관련 바이오주 이런 강세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흐름이 좀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단기 이슈인지 아니면 큰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전환의 시작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한때 2,540선까지 올라갔다가 이 트럼프발 관세 소식으로 단숨에 2,510대 밀렸는데 코스닥도 시가 대비 많이 빠졌죠. 지금 현재는 2,521선으로 좀 유지를 했네요. 밀렸다가 그렇죠. 반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이 배터리 소재주가 하락을 많이 했고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바이오주가 시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차전지주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지 오늘 지금 오전에 이제 파리협정 탈퇴 관세 폭탄까지 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석 연료 산업 보호 이차전지는 하방이 더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철폐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명령 그 전면 폐기 이런 되게 강력한 어떤 워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캐나다, 멕시코 다음 달부터 25% 관세 부과 고려. 트럼프 1기 시절보다 훨씬 더 지금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친환경 정책이 어디까지 후퇴하는지. 2차전지가 2차전지 빅뱅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뭐 트럼프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몰라요. 예. 그리고 이 것뿐만 아니라 관세에 대한 부분, 관세 폭탄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친환경 정책 후퇴가 바로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 재연급으로 인해서 상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의미는 이미 2017년에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을 했고 2020년에 실제로 탈퇴를 했었죠. 근데 바이든이 오자마자 다시 재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 이기가 출범하면서 바로 이거를 했다는 거는 아주 강경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애초에 미국의 손해다.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환경 정책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나오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파리 협정은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이행하자는 국제적 약속인데 이렇게 미국이 단숨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글로벌 탄소 중립 추진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한 축은 관세 이슈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한국, 유럽, 일본도 다른 이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아직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에도 미국, 뭐 중국 무역 전쟁으로 세계 증시가 휘청였었습니다. 그때 반도체, 화학,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다들 피해봤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2차전지 바이오 AI 이 신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또 우려가 나와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파리기후 협정 탈퇴 이슈가 2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뭐 보셨듯이 주가에도 크게 미치고 있지만 이제 본론 중에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2차전지 이 잠깐만 잠시만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바이든이 지운 트럼프 AI 행정명령 전면 폐지 미 AI 정책의 새 국면 맞는다. AI 정책 전부를 철회하지는 않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연방 지원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개발 환경을 자유롭게 만들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뭐 아주 빠르게 지원 축소 뭐 할 건 하고 또 지원을 늘릴 거는 늘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AI 쪽도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AI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예, AI 지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에너지 패권 노리는 트럼프 전기차 대신 석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실. 예, 지금 어, 2차전지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탄소 중립,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흐름을 타고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 파리 협정에서 또다시 이걸 또 이탈이 되면은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나 배터리 지원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IRA에 따른 그 세액공제 혜택도 수정이나 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 그래서 지원 축소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예,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가 축소가 되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관련주에 대한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게 또 국내 2차전지 어, 산업 주가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나 정책에 대한 이런 실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2차전지 시장이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이미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은 뭐 미국 외에도 유럽, 동남아 등에 이제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수요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죠. 사라지지는 않는데 이제 기업들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적자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큽니다. 예, 오늘도 실제로 뭐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2차전 지주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끝장인가 하면 또 그거는 또 모르겠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세장 속에서도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장기 투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너무 단기 약재 공포심을 떨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그래서 펀더멘탈들을 보고 분할 매수나 분산 투자를 고려하자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투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캐나다, 멕시코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들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죠.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관세 카드를 자주 썼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언제 관세 폭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시장에 좀 돌고 있는데, 실제로 철강이랑 뭐 자동차 분야에서 과거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이 관련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동요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 화학,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한국에 부과될 가능성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워낙 이제 과격한 그 언사를 자주 쓰기 때문에 실제로 또 캐나다, 멕시코가 다음 달부터 바로 25% 관세가 적용될지는 아직 협상 과정이 좀 남아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예. 뭐 설마 한국에서 또 25%를 때리겠어라고 이제 가볍게 보기보다는 트럼프 1기 시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안심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예, 그쵸? 보수적으로 봐서 나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관세 이슈는 특정 시점에 크게 터져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하고, 또 협상을 통해서 완화될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이벤트입니다. 이럴 때마다 또 이제 단타 매매를 시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 투자자로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좀 리스크가 크니까 긴 안목으로 관세 부과 시에 피해가 좀 덜할 그런 업종들, 뭐 자세한 건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은 어,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가 좀 높아서 경쟁력이 유지되는 그런 기업들 있죠. 예, 내수 비중이 좀 높거나 그런 기업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또 SK 하이닉스 또 영업이익이 또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또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주가가 오른 쪽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관심 종목이죠. 바이든표 행정명령이 뭐 다 폐기될 것이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AI, 또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들썩인다고 하는데, 이때 제 기억으로는 바이든이 그 얘기를 했던 게 AI 그 안정성 행정명령 14110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AI 개발 사용에 대한 안정성 평가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트럼프가 방금 이제 속보고 보여드렸죠. 예, 트럼프가 이거를 없애고 대신에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개발에 그 미친 듯한 투자를 했던 그 사례를 빗댄 말입니다. 즉 AI의 주가가, 아니 AI에 대해서 주가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떤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주로 또 거론되고 있는 또 기업이 있어요. 실제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예, 아무튼 좋은 그 또 영향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뷔페를 놔두고 그냥 분식집에서만 같은 가격의 그 음식인데 뷔페를 놔두고 분식집에서만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 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지금 해외 시장의 투자는 필수라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또 지금 AI 기업들이 발목 잡혔던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 또 사라지면 지금도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또 해외 이런 그 어, 자료들을 보면은. 그리고 국내 바이오랑 헬스케어 분야도 한 번씩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저는 이제 분석해드리는 그런 종목들,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관심 종목이 또 이제 국내 관심 종목이 또 있죠. 커뮤니티 내부에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약간 인하나 FDA 규제를 강하게 적용을 하려 했던 면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신약 승인 절차 간소화나
어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이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국내의 바이오 시밀러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시총이 또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2.5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선 결과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런 흐름들만 봐도 우리는 뭐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때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비중 축소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전부 2차전지 저점이다 저점이다 마이너스 20% 저점 30% 저점이다 40% 저점이다 50% 저점이다 60% 지금이 기회다 70% 저점이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심리 양극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의 돈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를 보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친환경 2차전지는 연방 차원 지원 축소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에요.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장기적으로 한 5년 보면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때도 2차 전지 종목에 이 맹신되시는 분들은 굳이 입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와 좀 맞지 않으니까 2차 전지 그리고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고 나는 좀 기회비용을 좀 살려서 좀 진행을 현실적으로 하고 진짜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자산증대 하시는 분들처럼 한번 나도 진행을 세강력 끼지 않고 진행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입장을 신청을 하세요. 지금 AI 관련해서는 뭐 규제 완화, 대규모 투자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머니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돈의 이동이.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봐야 할 지표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강달러 정책을 쓰면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따라가야 돼서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의회 지형이 어찌 되는지 이걸 또 볼 거예요. 이런 그런 매크로 지표들을 같이 봐야지 단순 테마성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커뮤니티에서 좀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오늘도 긴급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로 또 아카데미에서 제공을 또 해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참 말씀드리는 게 참 많은데 이 IRA에서 또 좀 볼 게 있어요.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 가량의 세액 공제 그리고 배터리 생산 시에는 킬로와트아워당 그 세액 공제 AMPC 같은 혜택을 주는 법안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SK온이나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한국 기업에게는 엄청난 호재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형이 또 올라가면은 또 금형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리를 잡는다면. 예. 근데 트럼프가 바이든의 이런 행정명령을 다 폐기하겠다고 나서면 IRA는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IRA 뭐 폐지되지는 않겠죠. 설마 이걸 전부 다 180도 뒤집어 깔 수는 없겠지만 축소가 되면 배터리 업체의 이익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 조정부터 시작해서 뭐 캐파시티부터 시작, 카펙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요. 생산 비용이. 그리고
초반에 수익성이 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진출의 계획에 차질도 있을 수도 있고 공장 뭐 증설이나 예? 고용 창출, 투자 회수 기간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한 1시간 동안. 2차전지에 대해서 호재가 있나요? 호재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호재가 없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가 반등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실제로 건강한 반등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지금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하방이 압력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뭐 IRA를 다 뒤집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미국 의회에서 통과돼서 정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어, 그런 투자나 어떤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완전히 폐기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어, 완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은 강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여러분들의 수를 보시고 2차전지는 좀 천천히 한 4, 5년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원 지주가 요즘에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끝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장기 중장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장기도 아니에요. 중장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그냥 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보자. 물론 단기적 변동성은 피하기 힘들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잘 피했죠. 잘 피해서 지금 뭐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에 지금 코멘트를 나갈 건데 저점 매수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또 해볼 것이고 그래서 뭐 아카데미나 커뮤니티 입장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어, 아직도 이런 리스크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에 몰빵은 금물이에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던 뭐 에코프로던 금양이던 그 기업별 펀더멘탈을 체크를 잘 하십시오. 현재 주가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입장을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그리고 또 이런 대기업들이 어떤 고객사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주로 매출을 일으키는지 앞으로 어떤 그 변동성이 있을지 일정이나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외교 일정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IRA 수정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 일정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행동이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 아무튼 뭐 중장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전고체부터 시작해서 리튬, 메탈, LFP 다양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비용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비용이 낮아지고요. 대중화 속도가 비용이 낮아지면서 빨라질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2차전지 업종뿐만 아니라 소재주, 뭐 셀메이커, 장비주, 재활용주 여러 가지 세부 섹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이제 좀 분할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차후에. 예. 그리고 정치 악재로만 떨어지는 종목들이랑 펀더멘탈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못 물리면 진짜 개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좀 예,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흔들리기 싫으시면 정말 진짜 요즘 장중에 보면 어떤 기사 하나에 즉각적으로 진짜 1, 2%씩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 트레이딩에 휘둘리다 보면 정신이 없어 이슈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보고 있는 기업 섹터가 정말 3년 뒤에 5년 뒤에도 성장할 것인가 큰 안목으로 보는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일희일비하는 게 좀 덜 되죠. 다만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걸 잘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해외 투자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커뮤니티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해외 투자 비중을 더 올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2025년, 26년도에는요. 해외 투자 진행하신 분들이랑 국내 투자에만 장기 투자하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랑 자산 갭차가 더 커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입증하고 증명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 아무튼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인류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소비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금세입니다. 네. 뭐 아무튼 2차전지 투자자, 장기 투자자라면 이 종목이 단기 조정이 와도 괜찮아. 뭐 나는 5년을 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예. 뭐 오늘 좀 많은 말씀을 좀 압축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 협정 탈퇴 관련 재연급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폭탄 그리고 AI나 뭐 이런 바이오나 업종의 이런 급등 현상 이게 전부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될 이슈는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2차전지 충격이 왔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이 전동화 흐름은 지속된다. 장기 투자를 하신 거면 공포에 흔들리지 마셔라. 그리고 AI나 바이오 쪽은 트럼프노믹스로 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지만 상당폭 올랐어요. 예, 실제 실행까지는 정치적 변수 고려, 또 분할 분산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해외 투자, 해외 AI 기업을 눈여겨 보십시오, 여러분들. AI 그다음에 AI 솔루션 예,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이 고달러, 강달러 오늘도 어떤 분이 또 여쭤봐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2기도 곧달러를 유지한다는데 곧달러가 국장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드렸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 관세, 광달러, 이 한국 증시의 단기 악재, 그 다음에 수출주 환율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면밀히 점검을 하면서 외국인 이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지금 사실 국내 시장에 무턱대고 몰빵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다른 곳에 투자 관점을 일단은 두고 차후에 들어와도 늦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트렌드를 좀 믿고 해외 관점을 좀 두시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뭐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버가 드리는 말은 참고용일 뿐이에요. 예,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대한 정답을 드리려고 이제 아카데미 내에서는 노력을 하지만 아무튼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정말 끝난 게 아니냐 이 손실을 도대체 어떻게 만회를 하느냐 낙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근데 흔들릴 때일수록 본질을 한번 보세요. 예, 어차피 장기 투자 마음 먹었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는 전기차 시대의 뭐 핵심 심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연 기관에 대한 그 비중 조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치적 이슈나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장의 이 큰 그 전 세계 세상의 이 큰 물줄기까지 바뀌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전동화라는 것은 거대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기술력,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게 튼튼한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에도 결국에는 추후에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요. 단 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주가가 원하는 만큼 반등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가 있어요. 그 기회비용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차전지 산업을 제가 까는 게 아닙니다. 이차전지 산업의 그 지금 업한 것도 한참 전부터 오늘도 또 보여드렸잖아요. 비중 조절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윈이죠. 비중 조절하고 수익 실현하고 준비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한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버티기만 하다 보면은 기회비용이 날아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금이 장기간 묶여요. 자금이. 그래서 그 자금들이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 평단가 낮추려고 또 넣으면 또 묶여요. 지금 이 이차전지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을 달아줘 보세요. 이차전지에 호재가 있는지.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다 없다 그래요.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예? 다 지금 비중 조절하고 해외 투자 진행하고 다른 쪽 관심 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상황을 점검을 하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투자 금액은 얼마고 수익률은 어떤지 향후 생활 자금까지 다 고려해서 점검을 하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물려버렸다면 일부라도 현금화해서 다른 기회를 엿볼지 아니면 씨 그래 몇 년 보고 나는 또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또 다른 데 투자할게 몇 년 보고 버티겠다고 마음 먹고 예? 혹은 또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만 노릴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급등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간을 생각을 하십시오. 시간이 최고의 저희의 아군입니다. 이차전지 주식이 다시 한번 작년과 재작년과 같은 이 급등세를 재현해주면 좋겠지만 시장은 우리 바람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대로 그렇고 예.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이 증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투자 삶에 있어서 아군으로 만드느냐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산이 많아서 여기 2차전지 투자하고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 또 심지어 해당 기업의 기술력, 재무구조, 시장 점유를 믿으면 지금은 약간 계획들이 차질이 있어도 믿으면 지금 시점 조정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당장 자금 회전이 필요하거나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소리 하고 욕하게 되고. 예? 이게 참 누워서 침 뱉기죠 결국에는. 오랜 기간 묶이기보다 부분 손절 후에 재정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게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특정 정보나 시장의 루머, 단발성 호재 악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 뭐 드릴 말씀 되게 많은데 적당히 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또 뭐 굳이 매수매도 관련해서 뭐 손절도 전략이죠. 적당한 시점에서 정리해서 다른 기회를 잡아서 더 큰 수익을 얻으면 결과적으로 자산은 늘어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들도 되게 많고 때로는 정리하고 마음 편히 새로운 기회를 보는 게 끝까지 매달리는 것보다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2차전지는 정리할 수 없을 정도까지도 하락을 해버렸죠. 예, 거의 뭐 그냥 강제 맹신 상태예요. 아무튼 어, 저희는 새로운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 2차전지 산업 자체가 망하거나 붕괴된다기보다는 지금 정치 외교적 리스크랑 여러 가지 수급 문제로 인한 조정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좀 더 뭐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이 드시고 하시면 커뮤니티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 결국에는 본인의 투자 원칙을 재정비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를 잘 운영하시면 현재 하락 구간에서도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와 자산 증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르고 진솔한 그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좀 더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이런 전략 등이나 소통을 원하시면 커뮤니티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건강한 투자, 행복한 그런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